안녕하세요.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차신가요? 네. 지구과학 2 시간이 됐고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수업을 찍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인터넷 강의만 올렸는데 그래도 역시 제가 수업해야 저도 전문성이 사니까 한번 찍으러 왔고요. 근데 수업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할 게 꽤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바빠서 수업은 겨우겨우 애드립으로 진행하려고 교과서만 딱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느낀 점에 대한 얘기 그거 제가 수업 올리면 수업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올리고 그 다음에 느낀 점 쓰라고 올리잖아요. 근데 이 느낀 점은 꼭 안 써도 됩니다. 왜 쓰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만약에 쓴다면 이제 최대한 진로랑 연계를 시키면 되겠고요. 오늘 배우는 단원이 내 진로랑 어떻게 해도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안 써도 됩니다. 뭐 이게 평가랑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말 제 수업에 영감을 얻고 이 느낀 점을 꼭 쓰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씨 예쁜 학생이 있다면은 써주셔도 참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한데 꼭 부담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진로랑 연계되는 그런 느낌만 받았을 때 올려도 충분하다. 이렇게 써서 열심히 써서 올려도 제가 참고를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뭔가를 기대해서 올리지 마시고 올리더라도 이제 진로랑 연계를 하면 그래도 제가 참고하기 좀 편하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25페이지인데 오늘은 카메라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꾼 지 지금 이틀째고 A50으로 바꿨고 나름대로 좋은 조건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예쁜 핸드폰이고 카메라도 좋아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지구의 중력이라고 나오죠. 그래요. 오늘은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거기 보시면 스스로 생각해보기라고 나오는데, 자, 남북으로 위도 간격이 긴 나라에서는 위도에 따라 무게를 재는 저울의 기준 능금이 다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같은 저울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와 적도에서 같은 코끼리의 무게를 재면 같은 값이 나올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죠. 위도에 따라서 자, 내가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가 적도라고 치고 내가 저위도에 있을 때 그리고 고위도에 있을 때 무게, 체중계로 이렇게 무게를 잰다면 어디서 뭐 무게가 똑같이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르게 나온다면 어디가 더 무겁게 나올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가 오늘 배우겠지만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서 그 중력에 따라서 무게가 정해지는 건데 완전한 구형이 아니니까 극에서 이 적도보다 극에서 중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내 무게가 무겁게 측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 체중계를 그런 위도에 따른 중력이 강하고 약하고의 효과를 다 보정을 해서 체중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 체중계를 우리나라에서 썼을 때랑 또 이런데 북극 부분에 가서 북극에서 만든 체중계를 썼을 때 내 체중은 똑같이 특정한 값이 나오겠죠. 65kg이 나온다 치면. 근데 이제 북극에서 만든 체중계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체중계를 그대로 들고 북극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나는 65kg이 아니라 65몇 kg 조금이라도 더 느리게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해보기에 물음을 답한다면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다른 위도에서
코끼리의 무게를 잰다면 적도랑 우리나라를 비교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무겁게 나오겠죠. 우리나라가 적도보다는 고緯도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방금 말한 거 다시 다 할 거예요. 자,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놓거나 뭐 그거는 넘어가시고요. 25페이지 중간에 1번 중력이라고 나오죠. 거기부터 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만류인력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류인력, 이거는 첫 시간에 그 태양계 형성할 때 만류인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 좀 더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만류인력의 정의는, 자,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 중요한 건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물체가. 자, 이때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좀 제대로 배우죠. 식이 나와요. 만류인력 힘을 F라고 했을 때 F는 R제곱분의 GMM. 이건 소문자 M, 이건 대문자 M이고요. 각각의 알파벳의 뜻을 보면 F는 힘이라는 걸 뜻하고, 이 R은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고요. 그리고 이 G는 중력 상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M 두 개는 질량을 뜻해요. 질량. 그래서 이 소문자랑 대문자를 나눈 거는 이제 두 물체, 각각 다른 두 물체. 뭐 나랑 이 보드마카라고 한다면 이 보드마카의 질량은 여기 소문자 M이라고 하고, 나는 좀 더 얘보다 무거우니까 뭐 대문자 M. 뭐 지구랑 태양이라고 봤을 땐 지구를 여기 소문자 M에 넣고, 뭐 대문자 M에 태양 넣고, 이런 식으로 만류인력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G는 거기에 써 있어요. 25페이지 오른쪽에 G 만류인력 상수 이코를 뭐 66.7259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중력, 그 만류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상수가 필요하구나. 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은 그냥 파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3.14 어쩌고저쩌고저쩌고죠. 뭐 중력 상수도 그런, 얘는 원상수라고 보면 G는 중력 상수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요? 거리의 제곱이 있죠. 그리고 분자에 두 물체의 질량이 곱해져 있습니다. 즉,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하는 거죠. 이걸 쉽게 쓰면 거리가 멀수록 만류인력이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만류인력은 커진다. 요게 핵심 내용인 겁니다. 만류인력은 두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약하게 작용하고, 그 두 물체가 질량이 클수록 세게 작용한다. 이게 만류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교과서 내용 더 읽어보시면, 또한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는 물체의 원심력이 함께 작용한다 라고 나오죠. 자, 또 힘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원심력인데, 원심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원심력, 똑같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는 일단 회전축의 수직 방향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지금 지구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전축이라고 할게요. 좀
원심력의 정의라고 하니까 원래는 회전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배우는 건 이제 지구에 의한 원심력이니까 그냥 자전축이라고 쓰겠습니다. 같이 적어주면 좀 더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은 자전축의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자전축에 대해서 이 바깥쪽 방향으로 수직하게, 여기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한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원심력이다 라는 얘기고요. 얘도 식으로 나타냅니다. 식은 원심력도 힘이니까 F라고 쓸 건데 이건 그냥 아까랑 그나마 구분을 시키려고 소문자 F라고 쓸게요. F는 M, R, 오메가 제곱. 이게 뭐냐? F는 원심력이고요. M은 질량이고요. R은 자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회전반지름이라고 합시다. 회전반지름. 회전반지름 R. 그래, 아까 말한 거 씁시다. 자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 오메가가 궁금하겠죠? 이 오메가는 지구자전 각속도입니다. 지구자전 각속도. 이 각속도라는 건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거리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원을 갖다가 회전을 시킨다 하면 지금 이렇게 도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도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원 전체를 회전을 시키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은 거리를 가서 속도만 따지면 얘가 더 빨리 돈 거예요. 더 빨리 돈 건데 각으로 보면 얘는 이만큼의 각을 이동했고 얘도 똑같이 이만큼의 각을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각속도는 똑같게 나옵니다. 그거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자전 각속도는 또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24시간에 지구는 한 바퀴를 돌잖아요. 360도. 그래서 지구자전 각속도는 이제 15도 per inch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또 필요할 테니까 나중에 하고 오늘은 원심력의 식 정도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에서도 또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 지구자전 각속도야 뭐 그냥 상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질량도 뭐 질량이 클수록 원심력이 크다라는 것보다는 이 회전반지름이 클수록 원심력이 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전반지름이 클수록 원심력이 크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놓고요. 만릴력과 원심력을 배웠으니 이제 중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교과서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밑에 원심력 내용 아래에 보시면 중력은 만릴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써있죠. 자, 중력은 만릴력과 여기 원심력의 합력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사실 만릴력이랑 중력을
구분을 잘 안 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우리는 지구과학 학도잖아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류인력과 중력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발생시키는 만류 인력을 중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중력은 만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 그리고 중력은 거의 지구만의 만류 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죠. 정확히 하면 태양의 만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중력은 지구의 만류 인력만을 나타내는 용어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과학, 물리나 화학, 생물만 가더라도 중력을 만류 인력이랑 거의 변함없이 사용을 하시죠. 네, 좀 딴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지구는 약간 타원체예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극보다 적도가 더 긴 타원체입니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지구는 이런 식으로 타원체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적도 부근이랑 이 극과 가까운 이 고위도 부근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구 중심으로까지의 거리는 이 적도 부근이 고위도 부근보다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비교를 하면 적도가 더 길게 나오죠. 그러면 만류 인력은, 따라서 만류 인력은 어디가 더 크게 나옵니까? 적도보단 고위도가 크게 나오겠죠. 왜냐면 그 중력이 F는 R제곱분의 GM이었으니까 이 R이 큰 적도가 중력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분모에 걸렸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자전축, 즉 회전반지름의 크기라고 했을 때 적도랑 고위도를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큽니까? 적도가 더 크죠. 회전반지름이 이만큼이나 되고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원심력의 크기, 원심력의 크기는 회전반지름의 크기에 비례를 한다 했으니까 고위도보단 적도가 더 원심력이 세다. 그래서 이 만류력과 원심력을 힘을 합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물리 시간에 아마 힘의 합성을 배웠을 거예요. 지금 지구가 있을 때 적도에서는 만류력은 무조건 이 중심 방향으로 향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리고 극쪽에 있어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만류력이 향하죠. 하지만 만류력의 힘의 크기는 이 극 부분에서 더 센 거고, 그리고 원심력을 따지면 지금 적도 부분에서 원심력이 이만큼의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극 부분에서는 방향은 똑같이 자전축에 대해 수직한 방향이지만 크기는 좀 작은 이만큼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 힘, 만류력과 원심력을 합한 합력은 적도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가서 이만큼이 잘려서 이만큼만 남겠죠. 힘의 합성은 다들 배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중력이 될 거고요. 적도에서는. 그 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이 부분에서의 중력의 힘과 방향, 크기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지구의 지점마다 중력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져요. 일단 타원체니까 지점마다 만릴력이 다르고요. 또 자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그 회전 반지름이 지점마다 다 다르니까 원심력도 다르고요. 이거를 짜자자작 다 계산을 하면 우리는 이 중력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을 간단하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려본다면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볼 겁니다. 적도에서의 중력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극에서의 극에서의 중력 크기 방향,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의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보면, 적도에서는 만릴력은 가장 작고 원심력은 가장 크니까 중력값이 최대가 될까요? 최소가 될까요? 적도 부분에서 만릴력은 가장 작고 원심력은 가장 크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중력값은 최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극 부분에서는 만릴력이 최대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가장 지구 중심으로까지의 거리가 짧고 여기가 가장 길어요. 지구상에서 약간 타원체 형태를 띄어가지고, 타원체 형태를 띄는 이유는 이게 자전축으로부터 돌기 때문에 여기가 원심력이 세서 아무튼 여기가 좀 벌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궁금할까 봐 잠깐 얘기한 거고, 아무튼 극에서 만릴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원심력은 몇이 될까요? 회전 반지름이 빵이에요. 빵. 그러면 아까 원심력 F는 M, R, 오메가 제곱, 여기서 R이 0이다. 그러면 F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은 제로니까 만릴력만으로 이 중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릴력이 최대를 했어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도 극에서 최대가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점의 중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적도에서 최소고 극에서 최대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경우에 저위도일수록 작고요, 고위도일수록 큽니다. 최소에서 이렇게 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도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위도에 비례. 근데 또 정비례는 아니고, 아무튼 위도가 커질수록 중력이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력의 방향. 적도에서는 지구 중심으로 만릴력 작용하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원심력 작용하니까, 근데 만릴력이 원심력보다는 커. 그래서 결국 방향은 이 중심 방향이 될 거고요. 지구 중심. 그 다음에 극에서 지구 중심으로 만릴력 향하고 원심력이 빵이니까 만릴력만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죠. 똑같이 지구 중심으로 향합니다. 그의 지역은 두 개의 합력에 따라서 정해질 거니까 원심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만릴력은 항상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데 원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평행사변법을 사용을 하면 절대로 지구 중심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중력은 극에서 가장 크고 적도에서 가장 작다. 또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극과 적도에서만 지구 중심을 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측정한 중력값은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위도가 커질수록 중력값은 커질 거고요. 이제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단진자, 자연악화체, 용수철을 이용한 스프링 중력계, 그리고 인공위성 이렇게 4개를 제시를 했죠. 그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지금 좀 잡소리를 하자면 퇴근 15분 전입니다. 얼른 찍고 퇴근해서 집에서 좀 쉬다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려고요. 네. 오케이. 대충 이만큼만 지우고, 먼저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의 단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진자가 뭐냐면, 이렇게 책상이
책상이 있어요. 책상.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너무 대충 그렸나?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요.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잘 그렸나? 오케이, 잘 그렸다. 그러면 이 끝에다가 실을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여기다가 추를 매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를 잡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추가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놔요. 정확히 내 힘은 전혀 없이 이 추의 그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내 힘은 전혀 전달되지 않게 살며시 딱 놓습니다. 그럼 얘는 중력 때문에 갔다 왔다 약간 시계추 움직이듯이 움직이겠죠. 이 단전자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재면 그걸 단전자의 주기라고 하는데 그 단전자의 주기를 재면 중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식으로 알려줍니다. 단전자의 주기. 이거 적어놓으세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단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파이는 상수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주기를 뜻하고 이 L이 실의 길이고 이 G가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이것도 말로 풀어서 의미를 알아보면 주기는 실의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자에 걸려있죠. 얘가 커지면 주기도 커진다. 그리고 중력이 세지면 주기는 짧아진다. 얘를 밑으로 세게 잡아당기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중력이 세지면 얘가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실의 길이 이게 길면 좀 느리게 가니까 실의 길이가 길면 주기가 길어진다. 근데 왜 루트가 붙고 그러는 건지는 정확히 이 식이 나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학 교수나 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전자 주기식을 일단 쓰고 외우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추의 질량이 이 식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즉 추는 1g짜리를 쓰든 100g짜리를 쓰든 1kg짜리를 쓰든 동일한 단전자 주기를 얻어낼 수가 있다. 중력과 실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다음에 자연악화체라고 있죠. 자연악화체. 이렇게 자연악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이 세면 더 빨리 떨어질 거고 중력이 약하면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아마 물리에서 더 배웠을 거예요. 높이는 2분의 1 g t의 제곱. 즉 높이는 이제 2분의 1 이게 중력의 세이고요. 중력 가속도죠. 이건 시간인데 우리가 이거 떨어뜨릴 때 이 높이 재죠. 높이 재놓고 떨어지는 시간 정확히 재죠. 정확히 재서 이제 제곱 넣어주면 이게 결국에 미지수가 하나니까 이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중력 가속도가 중력의 세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곧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을 이용한 스프링 중력계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용수철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추를 달면 이 스프링이 추에 의해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중력이 세면 더 늘어갈까요? 더 늘어날까요? 덜 늘어날까요? 더 늘어나겠죠. 중력이 세면 얘를 더 세게 잡아당길 테니까. 그래서 이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그냥 과학자들이 만든 굉장히 좋은
그런 기구인데, 그거는 뭐 거기서 알아서 계산하는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우리 지구를 보면 어디가 중력이 높은지, 중력이 센지 약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하, 그래요. 표준 중력과 중력 예상 그 다음 페이지도 다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 수업이 좀 빠르고 정신 없었죠. 제가 수업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애드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도 교과서에 뭔가 필기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교과서가 약간 지저분해지면 우리가 더 뿌듯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쓴 것들 있죠. 그거는 시험 문제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에 없더라도. 근데 제가 그냥 말로만 한 거, 쓸데없는 심화 내용들은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판서한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